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요. 자, 지금부터 수능별 학습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상현 선생님,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대비 학습 마무리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도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마무리 전략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공통적인 부분, 좀 우리 상위권 학생들이 좀 신경을 써서 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을 한 4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아마 이제 기본적인 문제라든가 개념에 대한 어떤 이런 적응과 대비는 다 이제 끝난 상태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이제 틀리거나 이러면 상위권 학생들의 그 성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어떤 꼼꼼함,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될 만한 개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쭉 정리를 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고난도 문제하고 신유형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난도 문제를 맞느냐 또 못 맞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상위권이 되느냐 아니면 중상위권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문제하고 신유형 문제는 아마 우리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따로 정리를 좀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최종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그런 고난도와 신유형 문제를 또 이렇게 따로 모아놓은 문제집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찾아서 적응 훈련을 좀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실전과 같은 환경 속에서 모의고사를 한 번 더 해보는. 이제 아마 상위권 학생이라면 전 영역이 다 이제 고루 이제 잘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 영역, 특정 과목이 좀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시간을 또는 환경을 그 모의고사와 같이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 환경 속에서 문제풀이를 해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했고요. 또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함께 또 컨디션 조절, 나는 또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이런 부분들을 또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한다면 아마 이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미정 선생님, 또 중위권 학생들의 수능 대비 학습 마무리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욕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상위 3등급을 만든 친구들은 한두 문제 차이 때문에 이제 2등급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마지막 날까지도 막 초조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이러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못 풀게 되면 오히려 자신감을 잃게 되고 아는 것도 혼란스럽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평소에 했던 책들을 위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시간 동안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비 소집도 다녀오고 또 시험장에 갔을 때 준비물도 챙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기존에 공부했던 EBS 기출문제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모의고사 그다음에 평소 봤던 어떤 교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라든가 또 잘 잊어버리는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부적으로 특정 단원을 막 파고드는 것보다는 우리 중위권 친구들은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본인이 평소 실수 잘했던 거를 메모장에 좀 적어둬서 이걸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중위권 친구들은 새로운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확률보다는 본인이 아는 문제, 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냈을 때 그게 수능에서 성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모르는 문제는 좀 과감하게 틀리겠다는 생각,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으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성적 향상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학생들일 텐데요. 우리 하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마무리 학습 전략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예. 사실 수능 시험이 가까워 오게 되면 대다수의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필요 없이 모든 학생들, 모든 수험생들이 상당히 초조해지면서 불안감과 함께 많은 잡생각들이 이렇게 막 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난 잘할 수 있다. 그런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이 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공부를 다시 하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신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도록 EBS하고 연계된 문제들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긴장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는 문제 틀리거나 또는 뭐 정답을 밀려 적는다든 등 뭐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사실은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더 중요한 성적 향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수능 마무리 모두 잘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